안녕하십니까. 퀴즈로 풀어보는 알아두면 유익한 부동산 상식. 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 몇 가지를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노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가 수리 책임이 있을까요? 1번 집주인, 2번 세입자. 살다가 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제 내부 시설 등의 수리 및 교체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다툼이 생기기도 하죠. 일단 그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에는 집주인의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세입자가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은 이를 수선해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형광등 교체 등 단순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보일러 수리처럼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선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필요비 상한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 수선비, 영수증과 점검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본인의 가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 즉 성간주의의 의무가 있어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방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 물을 조금씩 틀어놓는 등의 성간주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번 정답은 보일러 수선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집주인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 맞추셨겠죠?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도배와 장판 교체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하나요? 1번 집주인, 2번 세입자. 보통 일반적으로 도배의 경우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누가 교체해줘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시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 특약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교체한다는 구두약속을 받는 경우에는 녹음하는 방법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도 다 맞추셨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세입자가 아파트 벽에 수많은 못을 박아서 벽과 벽지를 훼손하고 안방 및 외부 욕실 손잡이를 파손했을 경우에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있다, 없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본질상 훼손, 마모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 등의 필요 경비로서 이미 차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다가 되겠죠. 예,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좀 재밌는 문제인데요. 부동산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번 돌려받을 수 있다, 2번 돌려받을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단순 변심이라도 통상 7일 이내에 주문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통상 15일 이내는 철회가 가능하죠. 그러나 부동산 계약은 성립한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약 역시 한번 성사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매도와 임대 쪽에서는 배액상환, 매수와 임차 쪽에서는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서로 원만한 협의가 된다면 일부 돌려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4번 정답은 일단 돌려받을 수 없다로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도 좀 재밌는 문제인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갈 경우 중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1번 집주인이 부담한다. 2번 임차인이 부담한다. 일명 자동갱신이라 불리는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 만기가 되었을 때 서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다면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임차인은 살다가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3개월 후에는 법적 효력이 생기죠.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동산 관련 꼭 알아둬야 하는 상식을 5문제의 퀴즈로 풀어보았는데요. 잘못된 부동산 상식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가지고 오고 거기에다가 금전적인 손실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 공인중개사와 항상 가깝게 지내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시죠? 구독, 좋아요, 이것도 저와 가까워지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통통통TV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